전국에 계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탄마 새벽조교의 김영균입니다. 자,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지난해까지 많은 성원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제가 이제 고스톱 경마 방송 김찬 위원과 같이 방송을 하다가 이제 단독으로 연말쯤에는 방송을 하게 됐죠. 여전히 고스톱이라는 타이틀을 고수하면서 연말 방송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2017년 새해 새 마음으로 타이틀까지 변경을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께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방송 타이틀을 고스톱에서 승부조교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승부조교, 김영균의 승부조교 방송,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지난해까지는 뭐 경주별로 관심마 한두 마리 정도만을 오픈을 했다면, 자, 이제부터는 경주의 흐름은 물론 좀 자신 있는 경주는 막권 제시까지 풀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송 승부처는 역시 축마 오픈은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연말쯤에는 제가 이제 축을 오픈한 그러한 경주에서 오픈해드렸던 축마가 아주 입상을 잘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자, 올해도 내용 있는 마필들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혼자 이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방송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지만은 좀 더 알차고 내용 있는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고요. 또 내용 있는 방송이 되도록 추구를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 금요경마는 부산경마로만 13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이제 첫 주에는 제주교차가 없어요. 제주가 이제 휴장에 들어가고, 부산경마 그리고 토요일날은 서울경마로만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일요일날은 서울 11개, 부산 6개, 이렇게 17개 경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출발하는 2017년의 첫 경마, 부산 13개 경주를 본격적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월 6일 금요경마의 승부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드린 승부처는 6경주 방송 추천 승부처가 되겠고요. 10경주 A급 승부처, 그리고 12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마지막 13경주가 끝장, 하이라이트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일반 경주뿐만 아니라 승부처만큼은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경주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 거리에 국산 6등급 12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세마 경주로 계속해서 1경주가 짜여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국산마들이 이제 3세로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됐어요. 엄한 나이를 먹은 말들도 있고, 또 일찌감치 대비해서 2세 때 성적을 내고 또 올라온 말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 부산 1경주는 아무래도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보다는 새롭게 신진 세력을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편성 자체로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범화 대호축제, 이 마필은 지난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조금 이제 그 힘이 덜 찬 듯한 그런 모습인데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대가리로 팔렸던 그런 말인데,
직선에서 역시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한번 뛰어보면서 체력 보강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서승훈 등짝 믿을만한 기술을 올려놨다는 점에서는 이번마 대호축제 쉽사리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7번마 샤프호프 데뷔 이후 한번 뛰었죠. 바닥을 쳤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연습주행이 아니죠. 주행 재심사를 받았을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출전 이후에 두 번의 3착 좀 아쉬웠죠. 자 이번에 등짝을 또 유현명 기수로 교체를 했고 훈련도 아주 강도를 높이면서 열심히 잘 해놨습니다. 그런 만큼 7번마 샤프호프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은 새롭게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하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는 1번마 라이징 어게인. 마필 도입가가 1억 1,000만원짜리예요. 이세마 경주 때 이세마인 작년에 데뷔를 했었다면 좀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데뷔가 좀 늦어졌죠. 지난 주행심사 때는 그다지 크게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주행 연습 당시에 걸음발로는 상당히 좋았고, 정도윤 기수가 연습 주행을 했는데 시종일관 잡고 있어도 말이 알아서 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뛰고 나서 확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인권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부산에서 첫 출발하는 1경주 그리고 첫 출발하는 신마를 올라탔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새해 첫 경주에 첫 부산에서 기승을 하고 또 데뷔전 나서는 말을 올라탔습니다. 여러가지로 스타트를 끊는 말인데 1번 라이징 어게인, 저는 개인적으로 조인권 기수가 그러한 그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1경주를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필 자체도 되는 말입니다.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경주는 어설픈 인기마 2번 대호축제 7번 샤프호프 요런 마필들, 뭐 어설프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1번 라이징 어게인의 걸음 변화가 너무나도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경주는 1번 라이징 어게인을 배팅의 축으로 공략하는 게 차라리 더 좋다. 강력한 축으로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1번 라이징 어게인이 만약에 승부를 안 할 경우에는 글쎄요, 16조 김재섭 쪽에서 마방은 신마 승부를 그렇게 크게 하는 마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워낙에 조인권 기수가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얘가 승부를 하면 쌍승식 축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우리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배당마 한 마리 또 소개를 해드린다면 안쪽에 3번은 반지의 장미입니다. 반지의 장미. 상당히 걸음 자체가 있는 말인데 조금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혈통적으로도 단거리 혈통이죠. 로카된 자마인데 지난 10월 7일 경주 이후에 다시 연습주행을 받고 이번에 나옵니다. 자 최상현 기수가 연습주행을 하고 이번에 나오는데 연습주행 때의 모습을 보면 시종일관 자꾸 탔어요. 자꾸 탔고 최상현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스포 한번 세게 놔주는데 아주 시원한 걸음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경주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축을 1번 라이징 어게인으로 보고요. 일단 도전 세력 2번 대호축제 7번 샤프호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이 나온다면 3번만 장미의 반지의 장미 이 정도로 1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1000m의 국산 6등급 12도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안쪽의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중에서 제가 월요일날 조교 후에 텍스트로 올려드린 마필이 출전을 했죠. 1번마 캡 위너입니다. 지난번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쉬운 3착, 그것도 1200거리에서 3착인데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서승훈 기수로. 역시 뭐 최근 들어서 서승훈 기수의 아주 탁월한 기승술이 빛을 발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자, 이번 이경주의 1번마 캐비너는 저는 뭐 월요일날 텍스트로 올려드린 내용도 그렇지만 일단 12마리 출전한 이경주의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전 세력도 이제 기본 순발력이 있는 2번마 골든 에이지, 그리고 3번마 빅토리 브라운, 이런 마필들 정도가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이제 역시 부산에서 첫 활약을 해줄 하만식 기수 기승하는 9번마 아스트라, 아직 전력 미지의 신마입니다. 그런 만큼 9번 아스트라의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안쪽에 1번 캐비너를 놓고 2번, 3번 정도, 2번 골든 에이지와 3번 빅토리 브라운, 요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200거리에 국산 6등급 12도 접전 9도의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글쎄요, 배당이 어느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중심에는 바로 4번마 스톰골드가 있겠죠.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문중원 기수, 역시 뭐 19조의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역시 문중원 기수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말머리에 있어서는 실망, 아주 대실망했던 그런 데뷔전이었죠. 네, 시종일관 말하고 싸우고 외곽 돌고 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런 말머리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네, 역시 문중원 기수를 태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엔 다릅니다. 다실바 기수로 교체가 됐고 또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또 역시 다실바 기수의 강한 훈련을 잘 받아내고 나온 4번마 스톰골드를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안쪽에 2번마 최강 포리스트, 이 마필도 글쎄요, 훈련은 최시대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안쪽에 1번 테이크 포밀즈도 역시 최시대 기수가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를 다 훈련을 했는데 1번 테이크 포밀즈에 올라탔다 그러면 승부가 오히려 1번 테이크 포밀즈에 있지 않겠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일단 이번 최강 포리스트는 최시대 기수보다는 오히려 서승훈 기수가 더 나아요. 말타는 다부지게 몰아주는 그런 말머리로 봐서는 서승훈 기수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데뷔전을 한번 치르면서 데뷔전도 아주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번마 테이크 포밀즈는 신마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이기 때문에 아낄 수 있지만 2번 최강 포리스트는 이미 전력을 지난번 경주 때 드러냈어요. 네, 그런 만큼 2번 최강 포리스트는 이번 경주 승부 의지만 있다면 입상의 한 자리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6번마 다르마, 유현명 기수가 올라타서 말 이름대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고 또 거기에 종반 끈기력도 있는 말입니다. 데뷔전 때는 임성실 기수가 후미권 전개를 하면서 탐색으로 일관을 했던 말이고, 지난번에 설동복 기수도 역시 뭐 그렇게 의지는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설동복 기수를 태웠겠죠. 자,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를 올려놨고 거기에 마무리 훈련도 유현명 기수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 만큼 6번마 다르마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보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네, 외곽의 12번 새로운 스타입니다. 지난번에 데뷔전을 치렀던 그런 말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의 경주가 상당히 레이스가 빨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종반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자, 다시 이제 부산에서 활약하게 될 미르코 기수를 올려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조교장에서 미르코 기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타는 기수다. 말머리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활약하는 페로비치 기수 못지않은 그런 말머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 기수다라고 봤습니다.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부산 경마장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3경주는 4번 스톤골드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에 노리자 4번 스톤골드를 놓고 2번 최강포리스트 그리고 6번 다르마 이 정도가 이제 배팅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외곽에 밀려있지만 아직 기승술이 어떤지 모를 미르코 기수가 기승한 12번 새로운 스타, 요 마필만 고배당마로 눈여겨보면서 3경주를 공략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산 6등급 12도 접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1300거리 국산 6등급인데 1300 배당이 나오는 경주예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인데, 자, 그나마 조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1번마 골든 트로피죠. 아무래도 서승훈 기수로 교체가 됐고, 지난 11월 18일 경주 때 서승훈 기수가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게이트 좋고 말의 능력 되고 또 혈통적으로도 1300 거리에 잘 뛰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1번마 골든 트로피. 훈련은 역시 뭐 서승훈 기수가 하진 않았어요. 하마식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걸음발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상대마 중에서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이제 9번마 캐피런 미르코 기수.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미르코 기수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수다, 이렇게 용병 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외곽에 11번마 성공 플랜. 지난번에 최상현 기수가 아쉽게 3착인데 마치가 좀 가늘긴 하지만은 일단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고 또 기습선행도 지난번 같이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을 또다시 만났습니다. 그런 만큼 11번 성공 플랜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배당마 한 마리를 또 추천드리면 7번마 청춘대로입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휴양을 했어요. 오랜 기간이 아니라 거의 뭐 1년 가까이 휴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휴양 후에 다시 출전을 하죠. 상당히 그 마체가 큰 그런 말입니다. 540kg. 주행 재심사 때의 체중이 540kg인데, 진경기수가 올라타고 훈련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그런 마필입니다. 체중이 좀 한 20kg 정도 빠져서 나온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눈여겨볼 보병 마필은 바로 7번마 청춘대로다. 자, 4경주는 그나마 전력상 앞서 있는 1번 골든 트로피 놓고 공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전 세력 가운데 9번마 캐피런, 11번 성공 플랜, 거기에 복병 마필 7번마 청춘 대로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4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300m의 국산 6등급 12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5경주와 4경주의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이번 5경주도 뭐 대단한 혼전이에요. 엄청난 혼전입니다. 축 잡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혼전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팁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그 부산 경마장은 기승술이 좋은 기수들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8-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수가 탄 거는 좀 약하게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 국내 기수들, 메이저급 뭐 서수홍 기수, 유현명 기수, 조성공 기수, 최시대 기수, 뭐 이런 기수가 타는 말이 좀 아치꼬치하다,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외국 기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난주에 사토시 기수가 이류경마 때 7승을 했어요. 7승을 사토시 기수가. 거기다 뭐 홀랜드 기수가 2승을 챙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수들 제가 갈까 얘가 갈까 이런 걸로 이제 머리 아프고 그럴 때는 오히려 외국 기수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게 적중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수들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타줘요. 양심적으로. 또 특별한 작전이 없는 한은 자기가 알아서 기승술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수들은 작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마방의 작전, 마주의 작전, 또 조교사의 작전, 또 기수의 작전, 여러 가지 작전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외국 용병 기수들은 그나마 그럴 확률이 적다라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려운 경주다, 거기에 축 잡기도 어렵다. 근데 얘가 좀 될 것 같아. 근데 용병 기수다. 그럼 그냥 주저없이 그런 말을 놓고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경주는 혼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번마 피치치는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을 1200을 뛰어봤어요. 유강희 기수가 탔는데 이번엔 서수훈 기수로 등짝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제 1조의 백광열조교사 마방은 뭐 1000m 뛰다가 갑자기 뭐 1300, 1400 올라가도 그냥 때려먹는 그런 마방이긴 해요. 말 자원이 좋기 때문에 1조의 백광열조교사 마방의 마필은 상당히 좀 겁이 납니다. 겁은 나.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데뷔전을 한 번 치르고 이번에 다시 이제 1300을 썼는데 글쎄요, 지난 데뷔전 때 보여줬던 그런 걸음이면 1300은 안 되죠. 얘는 1300 거리가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9번마 피치치. 세게 보시면 좀 낭패를 당할 확률이 좀 높고요. 반면에 이제 15번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었던 마필 7번마 아쿠아 퀸.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이 전적을 쌓으면서 걸음에 이제 힘이 붙어요. 힘이 붙고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4살이 됐는데 지난번에 양영남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쉽게 머리 차이로 3착을 왔어요. 등짝이 유현명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기승술이 약간 떨어지는 기수에서 기승술이 좋은 기수로 교체가 됐다. 물론 뭐 승부 의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마필의 기본적인 걸음으로 봐서는 7번마 아쿠아 퀸이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외곽의 11번마 슈퍼소닉.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경주에서 유현명이 안 갈 것 같아. 9번 서수구는 가도 짧을 것 같아. 만약에 2번만 남다나라 하만식 기수인데 좀 찝찝해. 그러면 11번 슈퍼소닉은 사토시 기수입니다. 사토시 기수. 지난번에 유현명 기수가 타고 5차 왔는데 사토시 기수가 올라탔는데 잘 태우려고, 잘 타기 위해서 올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주 때 바로 이제 11번 슈퍼소닉을 놓고 가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 혼전인데 볼말이 많아요. 외곽의 12번 데스티니도 역시 다부지게 몰아주는 다실바 기수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나는데 마차가 좀 얇고 안쪽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12번은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11번 슈퍼소닉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안쪽에 6번마 승리정성 같은 경우도 1300은 잘 뛰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3주 만에 빠르게 나오면서도 아주 강한 훈련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제가 뭘 놓고 때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오바 같고, 현장에서 미쳐 날뛰는 놈이 있으면 이제 그런 놈을 축으로 세워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나마 조금 앞서 있는 전력이 유현명 기수로 교체한 7번마 아쿠아 퀸이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거리 국산 5등급 12두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가 오늘의 첫 승부처 경주, 방송 추천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승부처 하면 대가리로 팔리는 말을 축으로 놓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또 배당도 없고 맞춰봐야 돈도 안 되고. 바로 이번 6경주는 이제 9번 성산질주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9번 성산질주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 제가 생각할 때는 9번 성산질주만 빠지면 배당이 나와요. 무조건 배당이죠. 무조건 배당입니다. 근데 9번 성산질주 못지않게 더 잘 뛰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녀석을 놓고 갑니다. 바로 안쪽에 4번마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다실바 기수로 교체가 됐고, 자, 요 마필은 1000m 1분 1초대 기록이 있어요. 1분 1초대. 거기에다가 9번 성산질주는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4번 레이첼은 안쪽 번호입니다. 4번.
거기에 전개도 좋아요.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뭐 다실바 기수는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 같은 좀 빠른 순발력 있는 말은 오히려 좀 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6경주는 4번 레이첼을 배팅에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9번마 성산질주는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든지 아예 현장에서 조그만한 흠이 있다면 삭제를 하고 공략을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6경주 4번마 레이첼에 대한 믿음은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9번 성산질주만 빠지면 배당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4번 레이첼,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잔병 치레로 인해서 조금 성적이 나와주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 만큼 4번 레이첼을 놓고 때린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당 쪽으로 공략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6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000m 거리 혼합 4등급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혼합 4등급 1000m인데 국내산 마필 한 마리가 있죠. 8번마 타이거슬램. 뭐 작년 고스타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그 한대수 위원과 방송을 할 때 저와 이제 한대수 위원과는 아주 상당히 지금도 연락을 아주 자주 하는 절친입니다. 절친. 근데 한대수 위원과 같이 할 때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대수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산 4등급 말이 혼합 4등급에 들어가면 그만큼 능력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경주 전적도 많고 또 거기에 입상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거기다 또 부중에 대한 이점까지 있죠. 8번 타이거슬램은 이번 경주가 1000m입니다. 1000m인데 유현명 기수 지난번에 우승을 했고 또 두 번의 우승을 다 유현명 기수가 이끌어냈죠. 하지만 좀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선행마가 안쪽에 또 다른 선행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번마 무적 원더풀, 요 마필도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빨라. 그리고 지난번 그 주행심사 때 보면 선행 경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끝걸음이 살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근성은 상당히 좋다. 7번 무적 원더풀. 거기에다가 이 말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말입니다. 뭐 빠르게 나온다면 이제 선행을 갈 것이고요. 또 뛴 전적은 없지만 9번마 벨리트 에퍼트도 상당히 순발력은 좋습니다. 유광희 기수가 탔는데 요 말도 그렇고 6번마 비스토우드 요 마필도 주행 재심사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졌어요. 엄청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7경주는 8번 타이거슬램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말입니다. 반면에 6번마 비스토우드는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어요. 근데 주행 재심사 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8번 타이거슬램을 능가할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비스토우드 현장 상태가 좋다면 저는 오히려 8번 타이거슬램, 먹을 거 없는 8번 타이거슬램을 놓고 가는 것보다 바로 6번마 비스토우드를 놓고 공략하는 쪽이 좋지 않겠나, 우리 가족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7경주는 4마리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브라이트 어카운트, 그리고 6번 비스토우드, 7번 무적 원더풀, 8번 타이거슬램, 이렇게 4마리인데 저는 축을 6번마 비스토우드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산 5등급 12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편성 자체가 쉽지 않아요. 승급마도 믿기가 좀 쉽지 않고, 거기다 뭐 국산 5등급, 기존에 국산 5등급에서 뛰던 말도
특별하게 또 눈에 띄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 예상을 해본다면 안쪽에 2번마 핑크블레이드, 이 마필은 19조의 김영관 조교사 마방에서 15조 안우성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을 하고 처음 뛰는 말입니다. 약간의 공백이 있죠. 1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훈련은 다실바 기수가 잘 해놨어요. 잘 해놨기 때문에 뭐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강력한 기수로 교체한 4번마 스위트 Y, 사토시 기수가 우승까지 또 경험을 해본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문중원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적임 기수인 사토시 기수로 교체가 된 만큼 무조건 강공승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당마필은 이제 바로 7번마 고대죠. 고대. 양영남 기수가 지난번에 아주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3착으로 왔어요. 그것도 아주 뭐 착착 없는 3착인데 다시 한번 양영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뭐 훈련은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필 자체가 뭐 지난번에 3차 올 때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현명 기수로 교체가 된 9번마 강호아연. 전적으로 봐서는 이 말도 뭐 센 말은 아니에요. 26번 뛰어서 2착만 4번인데 2착만 온다. 2착만 겨우 4번입니다. 뭐 26번이나 뛰어가지고 2착 4번이면 좋은 말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은 이번에 유현명 기수를 올려놨고 상대를 잘 만났어요. 그런 만큼 9번마 강호아연 무시하기는 좀 쉽지 않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은 크게 눈길 가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핑크블레이드, 4번 스위트와이, 그리고 7번 고대 배당마, 그리고 9번마 강호아연 정도에서 일단 마필 상태를 확인하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12두 접전 구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또 국산말이 절반이 나왔네요. 상당히 많은 국내산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상대마들, 외산마들이 덜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산 마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안쪽에 1번마 에이스 파워,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사토시 기수가 거의 아주 매일같이 스포 강구보를 놔주면서 의욕적으로 돌린 마필, 바로 1번마 에이스 파워, 가장 강력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6번마 슈퍼매치, 서승훈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고요. 역시 19조의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마필답게 상태 호전세가 뚜렷합니다. 거기에 훈련 강도를 대폭 높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8번마 시크릿 로즈, 유현명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최근 2번 연속 3차본 그런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열심히 타줄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돋보이는 마필 10번마 팬텀 블레이드, 이효식 기수인데 원래는 요 마필은 이제 레이팅이 지난번 레이팅 점수가 지난번보다 높게 형성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 조항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어요. 그 플러스 되는 거를 감량 기술을 기용하면서 직전과 동일한 그런 부담 중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10번마 팬텀 블레이드의 승부 의지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마리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4마리가 승부 의지라든지 마필의 현재 상태 그리고 능력 이런 면으로 봤을 때 4마리에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번 팬텀 블레이드, 1번 에이스 파워, 6번 슈퍼매치, 그리고 8번 시크릿 로즈, 4마리 중에 3마리가 국내산 마필, 그리고 6번 슈퍼매치만 이제 외산마인데 요 마필도 직전보다는 한결 좋아졌기 때문에 6번 슈퍼매치까지 이번 경주 관심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번, 6번, 8번, 10번 4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12두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10경주 A급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단 중간에 있는 5번마 승리의 축제, 7번 불꽃
놀이 7번 불꽃놀이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거고 또 대끼리로 팔리는 마필은 바로 이제 5번마 승리의 축제겠죠.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날까요? 과연?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7번 불꽃놀이에 5번 승리의 축제 두 마리의 마필이 배당 뭐 2점 몇 배 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뭐 이런 배당 또 때려봐야 뭐 돈도 안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배팅하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번 식경주에 5번 7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두 마리 다 축으로 갈 말이 아니라는 거고요. 축으로 놓고 때릴 마필 걸음의 변화가 확실하게 왔고 또 5번 승리의 축제나 7번 불꽃놀이를 자력으로 충분히 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마필을 저는 축으로 갈 생각입니다. 뭐 출전마 12마리 가운데 얘네들을 이길 말이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부산경마가 그렇게 쉽게 깜빡이 들어오는 그런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깜빡이 배당이 좋을 때는 깜빡이가 들어오는데 깜빡이 배당이 뭐 2점 몇 배, 3점 몇 배 이렇게 팔릴 때 깜빡이 들어오는 거 최근에 보셨습니까? 거의 못 들어와요. 거의 누가 깨도 깨요. 그 깰 말을 저는 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10경주 A급 승부처 우리 가족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적중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좋은 선물 새해부터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국산 3등급 12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급 마필들도 여러 두가 있고 또 기존 국내산 3등급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마필들도 꽤 많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외곽의 11번마 스마트벨러입니다. 7번 뛰어서 5번의 우승. 대단한 능력을 지닌 마필이죠. 상당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보여지고, 요 마필은 일단 훈련 때는 그렇게 뭐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에요. 눈에 띌 정도는 아닌데 훈련 때보다는 실전에 강한 말입니다. 실전에. 박재희 기수가 최근 들어서 말머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11번 스마트벨러가 가장 유리한 또 입상 유력한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3연승을 하고 있는 8번마 코트윙 이번에 승급전에 요런 말이 좀 불안하죠. 거기에 등짝까지도 아주 불안한 기수, 오경환 기수로 올려놨습니다. 승부 의지만 있다면 뭐 오경환 기수도 잘 타요. 하지만은 승부를 해줄 때보다 안 해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8번마 코트윙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근성 있는 혈통도 아니고 또 상위 등급까지 올라가는 그 혈통들은 아무래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호크윙 자마들은 글쎄요, 뭐 하위군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1등급까지 올라가는 말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코트윙 최근 들어서 이제 3연승을 하면서 걸음발도 좋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외곽에 있는 12번마 영원축제 요 마필은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 다 아껴놨어요. 두 번 다 아껴놨어. 걸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마필입니다. 승급 이후에 두 번을 탐색을 했던 마필이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최시대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고 기수도 바꾼 만큼 역시 입상권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능력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1억 4천짜리인데 뭐 능력이 안 되겠어요? 네, 충분히 되죠. 1억 4천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탐색을 했다. 이번에는 훈련도 좋고 기수 의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안쪽에 2번마 파인드림 역시 일조의 백광열 중에서 마방에서 2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번 파인드림 쪽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번 영원축제 쪽에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2번 파인드림도 하만식 기수가 강구보를 2바퀴씩이나 잡아 돌릴 정도로 수요일날 아주 그 강력한 훈련을 해줬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글쎄요, 뭐 부산 기수들이 더 잘 탄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말은 부산 말이 세요. 좋아요. 근데 기승술에 있어서는 서울 기수들이 더 낫습니다. 더 나아요. 예전에 부산 경마장이 생길 때 부산에 내려온 기수들을 생각하면 급이 달라요. 서울에서 활약했던 기수들은 부산 경마장에 초창기 때 이제 활약했던 기수들과는 급이 다르다. 근데 이제 하만식 기수나 조인권 기수는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A급 기수예요. A급 기수가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부산에서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수가 기승한 2번마 파인드림 쉽사리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마는 이제 9번마 윙고맨 조창욱 기수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조창욱 기수가 훈련하는 말을 상당히 눈여겨보는데 9번 윙고맨도 훈련은 잘 해놨습니다. 종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 9번 윙고맨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는 11번 스마트벨러, 12번 영원축제, 2번 파인드림, 그리고 배당마인 9번 윙고맨까지 추천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8번마 코트윙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3등급 12도 접전 구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12경주가 1월 6일 금역영마의 메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끄는 한 마리를 저는 일단 뒤로 돌리고 합니다. 뒤로 돌리고. 거기에다가 승부 의지라든지 말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마필 놓고 가는데, 너무나도 또 좋은 거는 배당마예요. 배당마. 능력 있는 말인데 사전 예상 봤을 때 인기권에서 밀려 있어요. 거의 뭐 인기순위 한 5위, 6위 아니면 뭐 좀 더 밑으로 보면 7위 정도까지 그 정도로 밀려있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아주 상황 납니다. 12경주기 때문에 이거 맞추면은 뭐 금여경마 마무리 그냥 뭐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제대로 항구라를 할 수 있는 말을 저는 이번 12경주에 놓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인기마 2마리 정도는 뒤로 돌리든지 아예 한 마리 정도는 삭제를 하고 공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역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컨셉도 좀 바꿨어요. 배당으로 중배당, 고배당 위주로. 저배당은 일단 배제를 하고 일단 깰 수 있는 말을 찾자. 저배당 깰 수 있는 말을 찾자. 그래서 저배당 깰 수 있는 말을 주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전문가가 됐습니다. 지난 연말 최근 그 성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코리아 레이스의 성적이 쭉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깜빡이 배당 추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이제 중배당, 고배당.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12경주도 중고배당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면서 공략하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12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월 6일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 13경주입니다. 1600m 거리에 2등급 12도 접전 구도고요. 12경주에 이어서 13경주가 하이라이트 끝장 승부처입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게 12경주 적중을 해서 만약에 항구라가 됐다 그러면 그냥 집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13경주까지 제가 승부를 잡았기 때문에 집에 가시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경주 저는 확실하게 좀 자신있게 우리 가족 여러분과 적중을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적중된 자금을 13경주의 일부만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금요경마 항구라가 됩니다. 자, 이번 13경주는 축이 있어요. 축이 있어. 6번마 해야. 얘는 그냥 인정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정을 하는 편이. 근데 뭐 축만 있다고 배당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강축이 있어도 배당이 나올 경주는 나온다. 거기에 또 축에 붙이는 강축에 저배당 없다라는 예전 경마장 속설이 있어요. 강축에 저배당이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축이 서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배당마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항구를 하자. 근데 그 마방은 막권 마방이죠. 막권 마방. 막권에 신경 안 쓰는 마방은 그런 승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번 13경주. 뭐 막권용 아닌 말 같으면은 이런 축이 서 있는데 내가 대가리 못 치는데 갈 이유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막권용 마필, 때려먹을 마필,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찾아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13경주 6번 해야, 6번 해야는 축으로 인정하면서 축에 붙여서 항구로 할 수 있는 말 확실하게 제가 찾아드리면서 1월 6일 마지막 경주를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단독으로 방송을 해드렸던 승부 조교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는지 또 잘 보셨는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빼먹은 그런 내용도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제가 좀 더 내용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온 마필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말씀드리면서 같이 우리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월 6일 금요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1월 8일 일요 부산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탄마 새벽 조교 김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